예, 지금 뭐 세계는 인공지능 기술 전쟁 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진화 변곡점에 진입을 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할 전망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기술 선도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들을 계속 내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EU, 중국, 일본 등등 이런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코리아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 전략. 이거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2018년 5월에 나온 그런 전략이고요.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AI 경쟁력은 사실은 보면 상대적으로는 열위에 있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기술 수준을 보면 한국이 계속 좀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물론 이게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된 거기 때문에 뭐 100%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추세인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 인력은 미국 AI 전문 인력의 10% 정도. 미국이 전체 세계 전문 인력의 10% 정도를 확보를 하고 한국은 미국의 한 10% 정도 이렇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이 빅데이터 활용 부분인데요. 한국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이게 지금 보고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빅데이터들이 많이 오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잘 가공돼서 쓸만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수준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 AI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한 2 내지 4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와 관련된 ICT 기술은 이 통신 네트워크는 그래도 좀 격차가 적지만 나머지들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활용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큰 격차가 없지만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3년 정도 격차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체감적으로 볼 때 중국하고 한국의 격차가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중국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눈부시게 빨라져 있고요. 활용 기술도 매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생태계 쪽을 봐도요. 뭐 미국은 적극적인 스타트업을 인수한다거나 그 다음에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기업 성장 이런 모든 부분에 정부 차원의 투자 또는 드라이브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 이제 공공 데이터 공유나 개방 정책들을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특허나 논문 같은 경우도 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AI 유니콘 기업이 전무한 상태죠. 전무한 상태고 글로벌 AI 스타트업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뭐 계속 우울한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럼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 정책들이 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 아이코리아 4.0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략 목표로 세계 4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서 인재 육성, 그 다음에 데이터 구축 이런 쪽에 실천 전략들을 다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2019년 8월이죠. 여기서는 혁신성장 확산 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 투자 방향 수립해서 이제 DNA라는 말이 나왔고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중에 사실 데이터와 AI는 뭐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토대로 빅3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게 다 AI와 관련이 있는 분야들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전략들이 지금 세워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AI 핵심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서 대형 공공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한다든지 AI 그랜드 챌린지 대회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건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를 응용하는 이런 분야들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대학원 신설 이것도 계속 추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연구 거점 조성하고 허브 구축을 해서 이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나 소프트웨어의 오픈 API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접근성이 좋도록 지금 정부에서 활성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뭐 기술 정책, 인력 양성, 그다음에 인프라 전방위적으로 다 대책은 세워져 있고 또 예산도 들어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전방위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뭔가 핵심적인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인공지능에서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할 거냐. 특히 이제 저는 출연연에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딱히 답이 솔직히 말씀드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것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산업 경쟁력 측면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자국 강점을 기반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선진국들을 보면 인공지능을 전반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추진을 하지만 다 주특기라는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정부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기업체가 정부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고 기업체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이제 아주 롱텀의 기초과학이나 요즘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 법률, 철학 이런 쪽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산업이나 기술은 거의 기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도 육성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 주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규제 개혁이나 규제를 푸는 것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앞서 나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크기 때문에 뭐 내수 시장만 해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미국과 어프로치가 다르지만 지금 보면은 미국과 거의 맞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지금 추적을 해나가고 그런 있는 상태고요. 이유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 현안 해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해서 거의 제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은 뭐 사회혁신이나 로봇 이런 쪽에 개발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주특기가 뭔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 저는 아직은 잘 못 찾겠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의 강점 또는 특징 이런 것들이 뭔가? 저는 이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제조, 그 다음에 ICT 2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 강국이죠. 물론 중국이 많이 추적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런 쪽은 사실 중국이 함부로 따라나오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다 확충되어 있고 고급 인력들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인공지능이 좀 더 타이트하게 접목돼야 되지 않나. 사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게 무슨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인프라 구축 아니면 알파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최첨단 또는 뭐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쪽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제조업과 인공지능 이쪽은 그다지 많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상황을 보면 이미 제조업 쪽에 인공지능이 많이 접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공지능과 제조업 융합 사례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뽑아왔는데요. 포스코의 스마트고로, 그 다음에 삼성 SDS의 넥스플랜트 이런 데가 다 그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감시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다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어요. 삼성 SDS에서는 이제 물류 시스템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고요. LS한전의 스마트 공장 이런 쪽이 다 제조업에 이미 인공지능이 접목돼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시작 단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가 여기 적용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산성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는 이런 효과들을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자동차나 조선이나 석유화학에 굉장히 타이틀리 커플이 돼서 남들이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혁신들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특장점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가 ICT 기술입니다. ICT 기술 중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죠.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물론 반도체는 현재는 메모리에 좀 국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뭐 반도체 제조 기술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ICT 기술을 인공지능이 혁신을 시키고 이네이블링 시키고 하는 쪽으로 나가서 또 하나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020 전략 투자에서 이제 미래차 부분이 있었죠. 미래차 부분이 사실은 이런 ICT와 인공지능의 융합기술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신기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미래차에 탑재될 반도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차량 제조 필요하고요. 여기에 다 인공지능이 접목될 수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뽑은 뭐 아까 지능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능형 반도체도 현재는 메모리 위주의 기술로서 우리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메모리 분야 그쪽이 약간이라도 접목이 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마찬가지로 ICT와 AI가 융합될 수 있는 좋은 분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서 이제 세계의 빅3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미래차,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죠. 자율주행 자동차의 우리나라 기술 개발 현황이나 산업화 현황을 보면 추진 동력이 조금 그렇게 남들보다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보면은 통신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 같은 제조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출연연에서는 이 자율차에 쓰이는 비전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벤처 기업들이 요소 기술들 또는 뭐 부품 소자 쪽, 장비 쪽 이런 쪽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는 잘 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조율이 필요하고 좀 섬세한 정책 추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핵심 기술 경쟁력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 포스트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딥러닝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고요. 이제는 딥러닝을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심이 이제 포스트 딥러닝이라는 키워드로 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의 트리플 AI라는 데서 향후 20년의 AI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뭐 보고서가 두꺼운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요 문장 하나 하고요. 현재의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은 매우 효과적이기는 하나 중대한 단점이 있다. 이 중대한 단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많은 빅데이터를 훈련시키려면 굉장히 막강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정작
한 가지 일밖에는 못한다. 다른 쪽에 어댑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안에가 블락박스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런 많은 단점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공지능 이퀄 딥러닝 이렇게 쓰고 있죠.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다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왜 딥러닝이 각광을 받느냐. 그 제한된 분야에서라도 문제를 풀어낸 게 딥러닝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딥러닝이 거의 대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향후 계속 딥러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할 거냐라는 데에서는 회의적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향후 AI 연구 분야를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Integrated Intelligence, Meaningful Interaction, Self-Aware Learning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다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데 제가 키워드 몇 개만 그냥 뽑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요. Integrated Intelligence 요거는 이제 복합지능이죠. 복합지능. 지금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사람의 귀를 대신하는 음성인식, 그 다음에 눈을 대신하는 비전, 행동을 대신하는 뭐 로보틱스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의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은 약하죠. 사람은 어떻게 하죠? 책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지능, 그 다음에 음성지능, 언어지능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하나의 이제 시멘틱스로 머리에 딱 저장이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현재는 없죠. 인공지능은. 그래서 그런 이질적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있어야 되고 지식의 일반화, 추상화, 메타지식 구축 이런 쪽의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요 인티그레이티드 인텔리전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현재처럼 빅데이터 기반의 엔드투엔드 블랙박스 형태 이걸로 해결이 될 거냐? 그거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는 거의 폭발할 수준까지 갈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eaningful interaction. 여기는 이제 멀티모달 인터랙션이나 플래그 앤 플레이형의 센서를 융합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범, 가치, 그 다음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이런 쪽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self-aware learning입니다. self-aware learning은 이거는 사실은 요즘에 좀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으로서 인공지능이 학습이 되지만 상황이 변할 때 어떻게 어댑팅 할 거냐. 그러니까 오픈 프로블럼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응할 거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전이학습, 비지도 학습 이런 문제들이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의 데이터와 컴퓨팅에 의존한 AI 기술이 규모의 경쟁에서 기술의 경쟁으로 전환될 때가 왔다. 저는 사실은 요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보면 이제는 좀 우리한테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데이터의 양이나 컴퓨팅 파워로 중국이나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좀 암울한 얘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포스트 딥러닝으로 가서 규모의 경쟁에서 기술의 경쟁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우리가 좀 잘해 나갈 수 있는 분야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 선제적인 연구 투자가 활발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이제 애트리에서는 그러면 이런 전략하에서 어떻게 지금 인공지능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트리가 ICT 종합연구기관에서 이제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AI 리서치 인스티튜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소라는 게 4개의 소 중에 하나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4개 본부 2개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초지능 분야와 초성능 분야. 이 초지능 분야는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이나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응용 서비스 분야들을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고요. 초성능 분야는 이와 같은 초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AI 고성능 컴퓨팅,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런 쪽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한 조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타이틀이 커플도 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소 기술보다는 이런 다양한 레이어들의 요소 기술이 합해져서 우리만 낼 수 있는 성과를 좀 창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트리플 AI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복합지능, 자율성장. 이게 인티그레이티드 인텔리전스와 셀프 어웨어 여기에 맞먹는 키워드들이고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복합 인공지능이나 자율지능 이런 쪽을 연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초성능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성능 컴퓨팅, 그 다음에 지능형 인공지능 프로세서 이런 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거 초지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마지막 발표 자료가 하나가 빠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다라고 하면 저희 조직 개편 이전에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연구소의 지능정보연구본부라는 데서 인공지능 연구를 했었어요. 한 100명이 조금 안 되는 규모로. 근데 지금은 지능정보연구본부가 거기서 주로 하는 거는 뭐 시각지능, 언어지능 이런 단일 지능들의 요소 기술들을 연구를 했다면 지금 저희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칩, 컴퓨팅을 바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말씀드린 언어지능, 시각지능 이런 뭐 요소 기술 그 위에 올라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그다음에 UI, UX, 휴먼 증강 이런 기술들을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가 하나하나의 요소 기술로서 승부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ICT 기술에 굉장히 막강한 그 백본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도 있고 반도체 기술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엮어져서 인공지능이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몇 가지 플래그십 과제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고 저희 이제 중후부처인 과기정통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선진국 못지않은 탑 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